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도 부모 교육을 하고 또 새로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하느라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어제 상담 오신 부모님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왔던 케이스도 정말 부모님이 너무나 늦게 알아서 7세 정도의 뭔가 아이가 인지가 좀 느리다는 것을 또래랑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또 검사를 받아보니 경계선 지능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름 시켜본다고 몇 가지를 시켜보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을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좀 늑대다라는 그런 말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40대 이후에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아이가 좀 늦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기다리시다가 뭔가 이제 학교를 입학할 때쯤 됐을 때, 이게 정말 차이가 있네? 라고 이제 느끼신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부모 세대에서 너무나,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바람에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친 경우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부모님들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학교 입학할 때쯤 알게 돼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별로 많지 않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매달려서 뭐 여러 군데를 다닐 정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쓸데없이 잘못된 것을 배우진 않았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시간 낭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치료센터에 가서 정말 인지치료가 뭔지도 모르는 치료사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온 아이들은 상당히 잘못된 습관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낭비 안 하신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아주 이전에 알아서 뭐 한 세네 살쯤부터 뭔가 말이 느리거나 또래보다 조금 받아들이는 게 늦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성향이 나타났을 때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나름 진단을 내려서 혹시 지능이 낮을 수도 있다 하는 바람에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이제 돈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지능은커녕 학습 태도조차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뒤지고 뒤져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안 되고 저거 해보니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 되는 것만 학습해서 온 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의 끝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한 것은 정말 많지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FI를 하고 또 아이가 어떤 인지적인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치료사라면 이거 정말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래서 도대체 뭘 했을까? 뭘 한다고 했길래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FI를 배우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사가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이 하는 그러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고
정말 개념 없이 워크북이나 갖다 쓰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한 치료사들이죠. 이런 치료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왜 하필이면 그런 치료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정작 학교를 들어갈 이 시점에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란 거죠. 부모님들은 이런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배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싸게 치료를 몇십 회기를 받아도 이 아이의 수준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카페나 유튜브에서도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치료사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큰일이다. 정말 이거는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치료 분야에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널려 있을까? 이거는 정말 대학에서 치료학과를 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기본적인 소양조차도 만들지 못해서 나가서 그렇게 형편없이 쓰는 그런 학생들을 계속 졸업을 시켜서 내보낼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치료학과를 나왔다, 뭐 치료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부모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당연히 부모들이야 치료학과를 나왔으니까 치료대학 전공을 했으니까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실습도 한번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강단에서 PPT나 띄워주고 강의하는 걸로 배운 친구들이 무슨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 경우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널려있는 치료센터 가서 당연히 치료사니까 치료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치료사를 그래도 부모님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할 수 있는 치료사는 정말 어느 지역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요. 뭐 원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받았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는 골물대로 좀 골마간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터지는 경우는 결국은 아이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감춰왔었는데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움반에 있는 선생님 한 명으로 특수교사 한 명으로 과연 이 수많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있겠느냐,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이번 정권에서는 전혀 이런 쪽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정말 재산이 될 수 있는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방치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말이 도움반이지 그냥 아침에 와서 오후에 밥 먹고 그냥 가는 정도의 수준을 과연 이걸 언제까지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가 저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빨리 일반 학급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대상이 바로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이 돼서 제대로 중재만 받으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거의 선생님들 자체가 이 아이들은 전응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아이들은 공부를 못 따라온다는 전제하에서 부모님에게 도움받으러 보낸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학교의 선생님들의 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정말 편안하게 일반 학급에서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공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적어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도움반을 보내서 방치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뭐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특수 아동에 대한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고 임용된 뒤에도 재교육을 받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변화들이 차차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런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대부분 이런 사설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많이 받아서 도움을 받는데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는 진짜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분들은 뭐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의 기본적인 인지적인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냥 예전부터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 이런 책을 썼어. 그냥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치료사로서 무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으로는 요즘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따라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습치료, 수학 문제집 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학습치료사들 중에서 과연 수학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덧셈 뺄셈 나눠서 곱셈 열심히 가르치는 건데 그 아이가 그때만 열심히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뭐 학습치료를 받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학습치료를 뭐 10년, 20년 해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이제는 끝났다. 옛날식으로 해왔던 방법으로는 아이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그러한 반복 시스템에 의한 학습 치료는 시키지 말아라 라고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자칫했다가는 아이가 상당히 결과지향 중심에 맞고 틀리는 것에만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도 그 맞고 틀리냐에서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이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자녀의 학습을 모두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분명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해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모가 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에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결국은 아이는 책과 담을 쌓는 일이 생길 거다. 이미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님들이 있지만 사실 이 어머님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상당히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양도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좀 말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의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인지 기능부터 향상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이미 학교에 있는 또래와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도 부모님에게 했던 말이지만 지금 학교에서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고 하느냐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아이는 20살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업을 갖고 뭔가 배움을 지속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기 페이스대로 해나가야지 결국은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10년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싸구려 치료받으면서 삼류 치료사들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하소연을 해도 왜 이 부모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개념이 있고 철학이 있는 치료사들은 지금 당장 부모가 말하는 하소연 때문에 아이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을 부모한테 말합니다. 그게 정말 프로다운 치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고 지금 대부분 원장들이나 치료사들은 엄마 아빠들 오면은 무조건 해보자 먼저 치료를 시작하게 하려고만 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들은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치료는 진짜 10년을 내다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신다 그러면 부모님은 결국 돈을 또 헛곳에 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잘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 지금 당장 치료 몇 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러 가시지만 치료 수준이 낮으면 정말 이거는 뭐 몇십 회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니고 몇 년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의 수준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게 먼저이지 비용적으로 계산을 하시기 시작하면 항상 부모들은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한국 치료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로서 자기의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센터를 가셔야지만이 진짜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지 잡탕식으로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 저는 특히 정말 나쁜 원장님들 중에 감통을 팔아먹고 있는 원장들이 있어요. 개념 없이 무조건 막 감통을 막 하라고 어린애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치료사들이 원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데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지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감통 남발하는 그런 치료센터는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길게 갈 수 있는 곳에 방향을 찾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